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0.65% 상승해서 244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도 0.6% 상승했죠. 그래서 899포인트, 거의 900포인트까지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두 종목 모두 흐름이 좋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61,000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었지만 동시호가에 61,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SK하이닉스는 2.38%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비교적 상승폭이 컸죠. 그리고 LG화학과 현대차, 오늘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그동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오늘만큼은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대차는 장 초반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밀렸는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9월달 흐름을 살펴보면 비교적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오늘만큼은 2%와 약 3%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전체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5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에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도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코스피의 외국인 전체 순매수 자금,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 오늘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비중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관도 들어왔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좋지 못한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이런 악재를 털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잘 챙겨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순매수 자금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삼성 SDI도 LG화학과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동시에 양매수로 들어왔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자,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 이 점을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가장 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낙폭의 절반 정도를 만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3%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의 기술주, 애플, 테슬라, 아마존, 다양한 종목들이 조금씩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반등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물류센터에도 LG화학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LG화학의 매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존에 공급하는 물량이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LG화학 매출 측면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아마존을 새 고객사로 맞이했고, 아마존의 사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서 로봇용 배터리 수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드리면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맥커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연평균 32%씩 성장할 것이고, 약 2025년이 되면 현재의 PC 시장이 버금가는 규모로 커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LG화학의 로봇용 배터리 공급, 단순히 매출 측면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향후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객사를 확보했고, 연평균 32%씩 성장하는 로봇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밀리던 주가가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의 반등, 그리고 나스닥 대표 종목들, 기술주들의 반등, 이어서 테슬라의 반등,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조금씩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2차전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다음 주에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국내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주가는 단기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고 충분히 기술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발표가 된다면 오히려 악재 해소 측면에서 전기차 배터리 3사의 주가가 다시금 치고 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난 3월달 코로나로 최저점을 찍었던 이후로 최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눌리는 구간 혹은 횡보하는 구간이 생길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번 상승만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고, 반드시 조정 구간이나 일부 하락 구간이 발생이 될 때 이럴 때를 공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게임즈와 앞으로 신규 상장될 종목들, 그리고 지분가치,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과 둘째 날 매수 기회도 없이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셋째 날부터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했고, 오늘 넷째 날까지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8.54%의 비교적 큰 낙폭이 나왔는데, SK바이오팜, 지난 SK바이오팜하고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약 3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갔었고, 그 뒤부터 상한가가 풀리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가 없고, 그렇다고 청약 신청을 통해서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와 같은 경쟁률만 놓고 봤을 때는 약 1억 정도가 있어야지 10주도 채 안 되게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상한가를 여러 번 간다고 해도 배정받은 물량이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규 상장될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청약 신청을 하기보다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한번 공략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 여기 IPO 시장에 150조가 몰렸다, 이런 내용이 있죠. IPO 시장이 무엇이냐면 공모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신규 상장을 앞둔 종목들의 청약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0조를 넘었고, 이 금액은 지난해 전체 증거금의 1.5배 수준이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제로금리 시대에 주식시장으로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자금도 60조 원까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공략해서는 이제는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신규 상장 종목들을 잘만 노리면 빠르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솔직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화두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다음 달 상장되는 빅히트, 그리고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쟁률이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상장을 앞둔 이런 종목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달에 상장하는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넷마블이라든지 DPC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음 달 상장하는 빅히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 상장될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업뿐만 아니라 알짜 기업들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음 달 상장하는 빅히트부터 해서 이번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 내년에 상장될 카카오뱅크까지 다 이런 지분 보유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차트를 보시면 약 10만원대였던 주가가 한때 20만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DPC도 마찬가지예요. DPC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의 3대 주주가 자회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처럼 지분가치의 상승으로 7월 초에 약 만원 하던 주가가 21,000원까지 2배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넷마블하고 DPC, 이 두 기업에 투자하자는 의견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두 기업에 지금으로서 투자할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볼 수 없고, 또 이렇게 신규 상장되자마자 지속적인 상한가가 가는 종목들을 잘못 공략하다가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갇힐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종목들이 상장이 될 텐데, 이렇게 새로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도 시장에서 이슈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미리 선침해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상장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미 큰 상승이 나왔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냐? 내년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어느 시점에 나올지는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상장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서 먼저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국금융지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약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기업으로는 예스24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지분이 2%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간헐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꿈틀꿈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예스24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오늘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장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45조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외시장은 실제 주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넷마블하고 DPC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 엔터하고 BTS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상장 직전 이슈들이 한 번씩 발생될 때마다 예스24하고 한국금융지주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뒤를 이어서 카카오페이도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신다면 좋은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1선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은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대 따라잡아서는 안 되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의도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포착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 14%의 상승이 나왔지만 꽤 밀렸어요. 그래서 4%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 카카오하고 합작을 통해서 카카오뱅크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 지분도 약 34%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상장 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새로운 공략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취지는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을 바로 매수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상장될 종목들, 특히 시장에서 이슈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 기업들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